자, 포토 시스템 툴을 이용해서 비드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논문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에 저널 오브 더 아메리칸 케미컬 소사이티에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이 주 저자가 교신 저자가 여기 얼윈 라이스너라고 아주 캠브리지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상당히 젊은 교수인데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룹에 나온 연구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뭐 이것 말고도 뭐 수많은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뭐 제가 뭐 경쟁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도 이제 비슷한 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논문을 그림으로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관계 2,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반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이런 프로테인 컴플렉스가 되겠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포스터 시스템 2를 ITO에 이제 입히는데 방향성을 줘서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요게 이제 관계 2의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분자가 되고 옆에 이런 것들은요. 뭐죠? 전부 다 이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프로테인.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프로테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Oxygen Evolving Center죠. OEC.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Oxygen Evolving Center, 이쪽이 루멘 쪽입니다. 루멘. 그러니까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제 있으면 이중막 있으면 안쪽을 루멘이라고 바깥쪽을 스트로마라고 그러잖아요. 루멘 쪽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근데 이쪽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3차원 구조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제 이쪽 반대편, 이 스트로마 쪽인데 이쪽에는 이 플러스 차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미노산을 보시면은 아미노산이 이제 중성용에서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이제 중성인 경우도 있고요. 또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쪽에 차지가 뭐 몰려 있죠. 마이너스는 플러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전극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펑셔널라이즈를 한 다음에 일단은 이것을 요 포토 시스템이 이제 2가 녹아 서스펜션 되어 있는 물질 그 용액에다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결합을 했습니다. 사실 정전기적 인력은 그렇게 강한 결합을 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해서 화학 결합을 한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주면서 포토커런트를 이제 재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쓴 표면은 금이 아니고 메조 ITO라는 겁니다. 메조 ITO. 메조 포러스 하다는 것은 포어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나노포보다는 좀 큰데 그렇다고 마이크로포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ITO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ITO 나노 입자를 어떡합니까? 이거를 소결시키면은 이제 포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메조 ITO 표면을 이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이 무진장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포토 시스템 2를 입힐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냥 뭐 드랍 캐스팅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다 올려놓는 경우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별로 표면하고 이제 결합이 약해서 아주 약하죠. 그래서 이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요 셈이라고 있잖아요. 셈은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표면에서 어떤 일정한 구조를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한쪽은 알킬 그룹이 있고요. 또 맨 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은 요 카복실 그룹도 있는 것도 쓰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 걸 썼어요. 아민 그룹이 있는 것도 써서. 근데 여기는 이제 카복실 그룹이 이렇게 있을 때 요 그 터미널 그룹이 카복실 그룹이 있고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알킬 그룹이고 이제 그런 것을 요 이 메조포러스 ITO 외에 요 분자들이 그냥 일렬로 그냥 쭉 이제 2차원적으로 잘 정렬을 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셈이라고 하죠.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 이거는 이제 생물학 시스템에서는 아주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저걸 입힌 거예요. 보조 시스템 2.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메조 플러스 IT요. 이게 이렇게 뭐 슬래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수선을 써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복실 그룹이 입혀진 요 셈을 입혔다. 그 다음에 PS2를 입혔다. 근데 이제 일단은 요게 이제 일렉트로스타틱 이모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요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포스터 시스템 2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멋있게 그려본 겁니다. 여기는 여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옥시전 이발빙 센터가 돼요. 요게 스트로말 루멘 사이드고 반대쪽이 스트로말 사이드. 요게 이제 마이너스 차를 띄우고 요쪽이 플러스 차를 띄우고 있으니까 다이폴을 우리가 흔히 그릴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이폴이에요. 이거 거대한 다이폴입니다. 그런 다음에 NHS와 EDC라는 요게 이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카복실 그룹과 아민 그룹을 서로 결합시킬 때 쓰는 리전트입니다. 리전트.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로 이제 처리하면은 요 스트로말 사이드에 있는 요게 이것도 다 이제 이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으로 된 것 중에 요게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데 주로 아민이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어요. 아민 그룹은 이제 pH 7에서 그래서 여기 아민 그룹과 요 카복실 그룹이 요 표면의 카복실 그룹이 서로 케미컬 결합을 합니다. 이런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제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단하게 표면에다가 이것을 고정시킨 겁니다. 그죠? 화학 결합을 해서 고정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조여주면서 포토커런트가 흐르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포토커런트를 두 가지 방법으로 쟀습니다. 하나는 뭐냐?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라고요. DET입니다. DET.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물이 광분해 돼서 이제 프로톤과 산소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자가 요 그 내부에서 생긴 전자가 어찌어찌 해서 요 펩타이드 결합을 통과해서 직접 전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 DET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능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별로 효과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전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또 뭐를 이제 썼냐면은 MET 이거는 Mediated Electron Transfer 그래 요런 물질 썼어요. 요런 물질 큐논 계통이죠. 요게 이제 넘버링 할 때 여기부터 1번으로 칩니다. 1, 2, 3, 4, 5, 6 그러니까 2, 6 다이클로로 퀴논 요 물질 이 물질을 이게 물에 잘 안 녹아요. 사실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뭐 많이 필요 없으니까 녹는 만큼 녹인 다음에 요 물질이 이게 작으니까 포토 시스템 2 내부에 들어가서 QA나 QB로부터 전자를 받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디퓨전을 통해서 여기 전극까지 가서 다시 전자를 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DT, MET.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을 이제 만들 때는 여기 NHS와 EDC를 씁니다. NHS는 N 하이드록시 석신 이미드 요거예요, 이거. N 하이드록시 석신 이미드. 그리고 물론 여기다가 요게 이제 기본 골격이고요. 요게 이제 알킬 그룹이나 뭐가 이제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그거는 뭐 여기 이제 물에 잘 녹이려고 여기다가 설포네이트 그룹 같은 거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않아요. 여기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는 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EDC 이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NHS는 사실은 이것도 쓰는 게 좋죠. 근데 EDC는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요 탄소가 이중 결합으로 양쪽에 질소가 결합이 됐죠. 이게 이제 카보다이이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카보다이이미드. 그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거는 석신 이미드, 이 석신 그룹이고 여기 이미드 요 그룹. 그러니까 1 에틸 3 그리고 괄호치고 3 다이메틸 아미노프로필 카보다이이미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 카복실 그룹과 여기 아민 그룹을 서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결합이 되냐면요. 이렇게 결합돼요. 요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죠. 이게 펩타이드. 요게 이제 뭡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아마이드가 됩니다. 아마이드. 이런 구조를 아마이드라고 해요. 이제 유기학에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요게 이제 서로 결합을 하면 뭐가 빠지냐면은 여기서 물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물이 제거가 돼요. 그러면서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요 펩타이드 결합, 요 아마이드 결합이요. 굉장히 이게 스테이블합니다. 상당히 이게 강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요 카복실릭 애시드를 먼저 이렇게 EDC 이걸로 요거와 반응시킵니다. 근데 이게 크로스 링커라고 해서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것과 요게 직접은 요 카복실 그룹과 아민 그룹이 직접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리전트를 쓴 거예요. 시약을. 그래서 이제 요게 먼저 카복실 그룹과 결합해서 이런 구조가 이제 됩니다. 그죠? 이거 유기학 메커니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기학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이루어지냐면은 여기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수소가 빠져나가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어느 쪽이 결합이 됩니까? 요쪽이 카본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석신 이미드 있죠. 요 물질 이거는 이제 여기 설포네트 그룹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물에 무진장 잘 녹죠. 이것으로서 처리하면은 어떻게 되죠? 처리하면은 요게 이렇게 돼요. 요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쪽에 떨어져 나가고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여기는 잘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아민과 직접 반응시켜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죠? 요 물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 물질이 일단 된 다음에 이때 이제 요 아민을 집어넣습니다. 아민을 첨가시키면은 요게 아주 잘 반응이 일어나서 요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요 부분이 통째로요. 여기 요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아니 이거 갖다가 여러분 그냥 물로 처리하면요. 이 하이드롤리시스 돼서 원래 상태로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반응을 통해서 대부분의 펩타이드 결합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에 포토 시스템 2가 잘 입혀져 있는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표면에 붙은 상태로 스펙트럼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액 중에 이제 저 녹인 상태가 아닙니다. 표면에 있는 상태로 스펙트럼 찍으니까 그때 양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observance가 상당히 적어요. 0.05도 안 됩니다. 상당히 적죠.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스펙트럼 찍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675 나노미터 여기서 이제 피크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클로로필의 최대 흡수 파장이죠. 물론 여기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것과 묻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표면에 카복실 그룹이 있을 때 이게 다이폴 인터랙션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빛을 쪼여 준 겁니다. 그죠? 빛을 쪼여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빛을 쪼여 주냐면은 그 태양광을 쪼여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체 이제 가시광선 전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빛을 쪼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저 레이저 있죠? 레이저로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단파장의 빛을 쪼여 줬습니다. 그 파장이 보세요. 레드 라이트. 그러니까 저 붉은색 빛을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게 거의 맞게 그러니까 파장이 679 나노미터 되는 그러한 붉은 빛을 10 밀리와트 포 이거 제곱 센티미터 잘못된 겁니다.
10mW per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단파장이 10mW니까 사실은 무진장 강한 빛을 쬐어준 겁니다. 그죠? 아주 여기 딱 여기에 맞게.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변수를 뭘로 줬냐면은 여기 보세요. 어, 여기 이쪽 중간에 컬럼을 보시면은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와 미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인 경우에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보면은 결과가 어때요? 딱 언뜻 봐도 매개체를 사용했을 때가 더 크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 조건이 여기 나와 이제 있습니다. 메저 ITO, 그러니까 여기다가 쌤하고 PS2만 이걸 입혔는데 어떤 그 쌤을 입혔냐면은 여기 탄소가 이제 2개짜리, 그죠? 그리고 그 끝에 카복실 그룹이 있는 셈을 입힌 경우, 그리고 여기는 또 탄소가 2개짜리 똑같지만은 끝에 여기 암모늄 그룹이 있는 그런 셈을 이제 취해서 입힌 겁니다. 봤더니 어때요? 끝에 카복실 그룹이 있을 때가 어떻습니까? 더 결과가 좋죠. 그죠? 0.28 단위는 마이크로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아민 그룹이 있을 때는 0.09, 굉장히 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뭐 메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도 비슷해요. 차이는 적지만은 그리고 이제 PS2의 그런 양이 얼마냐? 이것은 스펙트럼으로부터 업서번스를 잰 다음에 클로로필의 양을 계산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에 0.39 피코몰이 있다. 뭐 이렇게 대강 이 정도 오더가 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컬럼은 요 각각의 전자 전달에 대해서 TOF, Turnover Frequency,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산소가 여기 이제 산소가 발생하죠. 왜냐면은 여기 옥시전 이발빙 센터는 이게 이제 같이 이게 이제 표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PS2 1몰당 몇 몰의 이제 산소가 발생하느냐, 이게 속도니까 단위 시간당 된 겁니다. 이것은 0.33, 이건 저 DT의 경우에 에미트의 경우는 1.4. 그러니까 당연히 포토커런트가 크게 흘렀다는 것은 더 이게 산소 발생 속도도 더 커졌다 이겁니다. 그죠? 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끝에 카복실 그룹으로 이렇게 모디파이 한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겁니다. 여기 암모늄 그룹, 어떤 아민 그룹으로, 왜냐면 이게 중성에서는 아민이 프로톤을 받아서 암모늄 그룹으로 되니까. 그리고 반면에 이제 unmodified, 그죠? 요 셈이 없이 그냥 입히면은 0.08, 그죠? 마이크로 암페어 나왔어요. 이거는 뭐 저거잖아요. 이거나 뭐 아민 그룹 입힌 거나 별 상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카복실 그룹이 입혀진 셈이 이제 결과가 좋으니까 이때는 요 탄소의 개수를 이제 바꿉니다. 2개부터 5개, 15개. 이게 탄소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요. 이렇게 멀어져서 이 위에다가 또 셈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멀어진 경우가 있대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죠? 이게 결과가 안 좋죠. 그죠? 왜냐하면 전자 전달은 표면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 전달이 잘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잘 안 된다는 것은 저항이 크다. 그때의 저항을 차지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실험을 상당히 많은 실험을 했어요. 역시 이제 미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어때요? 이것도 역시 어,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이게 매개체가 확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이게 포토커런트가 줄어들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했던 대로 그런 결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일렉트로스태틱하게 입힌 다음에 NHS와 EDC를 통해서 완전히 화학 결합을 시키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그림으로 잘 나와 있네요. 그죠?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QA나 QB로부터 직접 이게 전자가 옮겨지는 경우고 680 나노미터 빛, 679 뭐 거의 비슷한
레이저 빔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개체를 써서 옮겼다. 이걸 왜 제가 또 똑같은 걸 여기다가 더 크게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포토크론트의 변화를 이렇게 잰 겁니다. 이걸 이제 크로노 암페로메트리라고 하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암페로메트리, 그러니까 전류를 측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극에 이제 이 전압을 일정한 전압을 걸어준 것이죠. 잠깐만요. 전압을 얼마 걸어줬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3 일렉트로드 시스템으로 실험하려면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니까 여기 맨 A번 보세요. 이거 까만색. 이번은 뭡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았을 경우죠. 그냥 배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면은 여기다가 셈이 없는 경우에, 그죠? 그냥 PS2만 있는 경우에 포토커런트가 좀 흐리긴 해도 별로 안 흘리죠. 녹색은 C2하고 여기 CO2 카복실리 그룹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뭡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C2에다가 PS2 있는데 이거는 mediated,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메디테이트를 쓰는 경우에 더 크게 흐른다.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예 그냥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포토커런트를 이제 가장 큰 경우를 100이라고 보고 이게 플러스 한 것입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요 커런트가 점점 줄어들죠, 그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식물이나 미생물에서 PS1이나 PS2나 아니면 틸라코이드를 분리해서 전국에 입혀놓고 실험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서 해도 시간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활성이 이게 왕창 죽어버립니다. 보세요, 1시간 뒤에 그죠? 어때요? 처음에 100%인데 좋은 이 경우를 할지라도 20%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이거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물론 지금도 실험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냥 살아있는 미생물을 쓰자, 그죠?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인과 전압에 따른 이렇게 변합니다. 포토커런트. 인과 전압이 크면 클수록 이게 플러스로 이제 걸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포토 에노딕 커런트입니다. 포토 에노딕 커런트. 그러니까 포토 에노딕 커런트는 뭡니까? 전자가 그 포토 시스템 2에서 전극으로 이동하면은 포토 에노딕 커런트고요. 그죠? 이제 전자가 전극에서 그 표면에 있는 물질이나 용액에 있는 물질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캐소딕 커런트입니다. 그죠? 빛을 쬐줘서 그렇게 되면 포토 캐소딕 커런트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가 포토 에노딕 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전극의 전압을 더 플러스로 걸을수록 어때요? 전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증가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작정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가다가 대체로 이제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포토 커런트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여기는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리지만은 pH에 따라 이제 우리가 실험해 보면은 중성에서 거의 활성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이런 식물이나 미생물이 살아가는 조건은 거의 다 이제 중성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pH 6.5, 7 이 정도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이제 이런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pH가 이게 이제 5.5, 그죠? 5.5에서는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이게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pH 7.5로 올려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큐비 사이트 이니비터 DCM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제 저 이니비터죠, 이니비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초제로 쓰는 겁니다. 이제 제초제 이거 원리가 뭐냐면은 전자가 PS2에서 QA에서 QB로 이동하는 그 중간 과정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치면은 어떻죠?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이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 커런트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요게 이게 뭡니까?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이게 DCM이요. 어, 이게 이제 저거죠. 이게 이제 DCM이가 다이클로로 잠깐만요. 어쨌든 이게 이것도 이제 매개체 저 이니비터 이제 어,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포토 커런트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그러니까 줄어들어도 완전히 0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직접적인 전자전달은 QA에서 전거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QB에서 이루어지면은 요 중간을 요런 물질이 차단하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제로로 돼야 되는데 제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QA에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된다. 이제 그것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링커 있죠, 링커. 요게 이제 저겁니다. 이게 미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의 요 물질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토식스 다이크로로 퀴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전극으로부터 그 PS2까지의 거리를 뭘로 조절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셀프 어셈블드 모노레이어의 요 n 값, 그러니까 탄소의 개수를 우리가 조절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극을 뭘 썼냐면은 ITO, 인디움 티녹사이드라는 전극을 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을 썼다면은 요 끝이 SH 그룹이 있으면은 금하고는 그냥 이제 화학 결합이 잘 되는데 ITO 같은 경우는 이제 끝을 이렇게 써야 돼요. 요거 포스포닉 애시드입니다. 요게 포스포닉 애시드. 그죠? 요거가 달린 요것이 이제 알킬 그룹에 연결되어 있고 끝에 여기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것을 써야지 요게 ITO 그 표면 위에 아주 자동적으로 셀프 어셈블드 모노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n 값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n이 이제 2일 때, 근데 굉장히 짧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끝을 펑셔널 그룹을 카복실 어, 그룹하고 또 아민 그룹으로 이제 실험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카복실 그룹이 훨씬 더 포토커넌트가 많이 흘렀어요. 반면에 똑같은 카복실 그룹이라도 여기 n 값이 5, 15 그러면 요 거리가 이게 이제 많을수록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떠냐? 아까 대강 봤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밑에를 보시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포토커넌트가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퍼나 미디에이트 일렉트론 트랜스퍼 뭐 상관없이 점점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턴오버 프리퀀시도 어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작아지죠.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여기는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렉트로스타틱 인터랙션을 통해서 왜 먼저 이걸 했냐면은 이 저 PS2의 방향성을 아예 한쪽으로 고정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점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카복실레이트, 그죠? 끝이 이제 CO2 마이너스 그룹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EDC와 NHS를 통해서 이게 PS2를 화학 결합을 시켜서 전극에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그죠? 이제 그런 다음에 빛을 쪼여줘서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여기 카복실 그룹이 있을 때 좋고 이게 결합 거리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런데 뭐냐면요. 포토 투 커런트 컨버전 에피션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게 뭐냐면은 광자 그죠? 포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얼마큼 전류로 변환이 되느냐. 그러니까 전류를 재고 포톤 이것을 우리가 인텐시티를 재면은 이건 아주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 1이면은 이게 에피션시가 1이면 어때요? 100%가 다 전류로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이제 보니까요.
다이렉트 일렉트론 트랜스포 경우는 0.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포톤이 만 개가 들어오면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전자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또 메디에이티드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0.1%밖에 안 된다. 1000분의 1. 그죠? 아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 파장 영역에 빛을 쬐준 게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단파장, 즉 포토 시스템이 가장 빛을 잘 흡수하는 670 나노미터 근방에 680 나노미터의 빛을 쬐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빛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개선할 여지가 많다 이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